공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빛나는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지는 여행 가방 바퀴의 끊임없는 웅웅거림과 함께 안내 방송 소리가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정장을 입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의 사업가 리차드는 목적 있는 발걸음으로 터미널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이 반영됐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애썼다. 오늘 회의는 귀하의 경력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고 매 순간이 계속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그가 느꼈던 긴박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개인용 제트기가 보이자 그는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그를 새로운 성공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브일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의 탈출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가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눈꼬리에서 움직임을 발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12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헤어졌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공항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부자지. 결단력 있는 표정의 청년 알렉스가 부러움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는 주변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요.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을 간신히 극복했다. 리처드는 방해를 받는 것에 짜증이 나서 멈춰 섰습니다. 지금은 주위가 산만해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잔돈 좀 주실 수 있나요? 리차드는 눈에 띄게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소년을 무시할 준비가 된 리처드는 지나가려고 했지만 앨릭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안전하지 않아요. 알렉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망감은 뚜렷했습니다. 리처드는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떤 남자들이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침을 삼켰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그 제트기에 타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리차드의 얼굴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겁을 주려고 하는 아이인가요? 게임할 시간이 없었어요. 승무원들은 이미 비행기 계단 아래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탑승할 준비를 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소년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만약?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리처드가 짜증이 나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물건을 봤거든요. 나쁜 것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그냥 생각해보세요. 알렉스의 눈빛에 담긴 무엇인가, 진심 어린 빛이 리처드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년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한숨을 쉬며 그는 뒤로 물러섰다. 내가 이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걸까?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리처드 대신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낯선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앨릭스를 신뢰해야 하거나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와 같이 더 흥미롭고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이 리처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낯익은 인물이 나타났다. 서둘러 달려온 사람은 리차드의 오랜 친구인 프랭크였는데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리차드, 당신을 발견해서 기뻐요. 솔직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리처드의 놀라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프랭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될 것 같나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추측을 남기고 공유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리처드는 잠시 얼어붙은 채 프랭크를 찡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공항의 혼란은 사라지는 듯했고
스피커 소리와 여행 가방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는 아득히 먼 속삭임으로 변했다. 프랭크의 눈에는 다급함이 분명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프랭크, 곧 말하세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프랭크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귀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 말은 의미를 담아 무겁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뭔가 꾸미고 있어요. 리차드, 나는 그가 자금을 횡령하고 있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등줄기에 오한이 흘렀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토록 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수많은 계약을 따낸 제임스가 정말로 그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걸까? 그는 배신의 고통을 느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본능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알렉스의 경고에 이어 프랭크의 계시가 뒤따르는 뭔가가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리처드처럼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프랭크, 확실해요. 리처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속삭였지만 그의 가슴에는 매 순간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프랭크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합산되지 않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그는 당신을 회사에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비행기에 타면 당신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그냐, 날 믿어요. 리처드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최근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회에 그와 상의도 없이 서명을 마친 채 나타난 계약서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내내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닐까? 그는 기대에 찬 눈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알렉스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그 순간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주치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프랭크, 리처드가 중얼거렸다. 이 소년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 비행기를 탔을 텐데. 그의 생각의 흐름은 그의 귀에서 그의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함정에 빠질 뻔했을까? 그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논리와 숫자를 믿었지만 그 순간 그의 안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보다 본능을 더 믿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나요? 이 결정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댓글로 적어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프랭크가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리처드는 심호흡을 하고 빠르고 안전한 여행을 약속하는 반짝이고 우아한 개인용 제트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을 빛나는 함정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그는 알렉스를 다시 바라보았고 소녀는 엄숙하지만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선생님. 알렉스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년의 말에 담긴 진심이 리차드를 주먹처럼 강타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믿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쩌지? 당신은 단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리처드는 마치 두려움을 없애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마.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친 느낌에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왜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소녀는 거의 움츠러든 채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리처드의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었고 어른들이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진실되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한 것.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당신과 얘기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뭔가 말하더군요. 당신은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당신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을 한순간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처드는 자신의 선택을 고려하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그 거래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 전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는 자신이 그 제트기에 타면 다시는 자신의 본능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 그가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프랭크,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눈을 뜨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그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 같아요. 알렉스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빛났다. 리처드는 휴대폰을 꺼내서 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쪽은 리처드예요. 오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회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부르면 지금은 부재 중이라고 말하.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모든 금융거래를 확인하세요. 지금. 그는 전화를 끊고 프랭크와 알렉스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비행기에 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알렉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리처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임스의 배신을 밝히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기고 아이디어를 공유해보세요. 재빠른 발걸음으로 세 사람은 출발 터미널에서 멀어졌고 공항에 더욱 고립된 지역에 접근할수록 제트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리처드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제임즈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나요? 알렉스. 리처드는 소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들은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앨릭스는 마치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것처럼 잠시 멈췄습니다. 사고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마치 당신이 다음인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리처드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프랭크의 목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리처드, 알렉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심해서 움직여야 해요. 제임스가 당신을 속일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당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지 모릅니다. 사업가는 얼굴이 어두워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알렉스 쪽으로 돌아서서 충동적으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반역자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앨릭스와 리처드가 제임즈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리처드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의 경류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프랭크의 손이 닿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말없는 지지와 동지애의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알렉스였습니다. 단지 느낌과 예감 때문에 낯선 사람과 마주할 위험을 무릅쓴 너무 어리고 겁이 없는 소년. 제임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리처드가 혼잣말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꼼꼼했고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면 문서도 있고 기록도 있고 다 함정이라면. 프랭크는 집중해서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스는 마치 거대한 계획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것처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렉스의 어조는 확고했습니다.
여기 공항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부자들이 결코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누가 복도를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는 그 소년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의 불꽃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전투를 치렀을 이 길거리 아이가 제임스의 정체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가 그런 위험한 음모를 밝히는데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나요?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알렉스. 리처드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구부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제임스의 연루를 증명하는 어떤 정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알렉스의 눈이 빛났다. 그는 자신 안에서 희망의 실타래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삶은 힘든 나날과 무의미한 투쟁, 아득한 꿈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누군가와 함께 여기에 있었습니다. 뭔가 알아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소년이 공항 직원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업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틀렸다면, 제임스가 악당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그녀의 몸의 모든 섬유질, 모든 본능은 그녀에게 앨릭스와 프랭크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멀리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맴돌았다. 그리고 당신이 리처드의 입장이라면 본능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프랭크가 팔짱을 끼고 주의 깊은 표정으로 물었다. 재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는 결단력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가 돈을 횡령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겼다면 그는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그의 조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만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거래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으로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선생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아만다. 그리고 완전한 비밀로 유지하세요. 전화를 끄는 그는 프랭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를 방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랭크는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리처드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앞뒤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실제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앨릭스가 옳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매 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큰 압박감을 느꼈고 한계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리처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많은 생명과 명예가 위태로워지는 민감한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그는 흥분으로 눈을 크게 뜨고 달려왔다. 정보를 얻었습니다. 리처드와 프랭크는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긴장감이 공기에 확연히 느껴졌다. 포터 중 한 명이 몇 주 전에 제임스를 이 근처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공항 창고 중 한 곳으로 들어갔다.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를 조절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늦게 서류 가방과 여행 가방 몇 개를 들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전혀 흔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히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리차드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행 가방과 서류 가방. 이것은 그들이 논의한 사업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식 기록에 근거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프랭크, 당신이 말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임스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제임스가 그 창고에 무엇을 숨겼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리처드는 여전히 헐떡거리고 있는 앨릭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이 창고로 데려가도 될까요? 알렉스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차드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위험하긴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흔적을 지우기 전에는 속도가 빨라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당신이 리처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단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사람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지 않도록 조심하며 빠르게 공항을 통과했다. 각 단계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창고에 도착했을 때 리처드는 그곳이 주요 활동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는 소수의 남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제임스와 함께 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알렉스가 속삭였습니다. 리차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다. 거기엔 무엇이 있었나요? 만약 잡히면 어쩌지?